자, 다음 방송 시작합니다. 확인 문제 우리 풀 차례죠. 확인 문제 봅시다. 부여는 고조선 다음으로 등장한 국가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죠.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우리 국가 발전의 3단계 꼭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소국인 조그만 단계, 그 다음에 왕이 지방의 부족장들을 데리고서 연합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연맹왕국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이 지방에까지 모든 지배권을 뻗치고 있는 중앙집권 국가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단계의 국가는 어떤 단계에 있는 국가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원전 3세기 고조선 왕위가 세습됐고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었죠. 이런 국가 발전 국가가 있었다. 위만조선은 철기랑 중개무역으로 성장한 게 맞죠.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나? 입력, 선, 있지? 부여 어디로 가야 돼? 부여는 사출도, 그치? 오! 이거 뭐야? 왜 이래? 야, 니네 알아서 그냥 써. 부여는 사출도야. 부여는 사출도로 연결됩니다. 마가구가 저가구가. 고구려는 제가회의가 있었고, 옥저동에는 읍군삼로가 있었죠. 각 지방의 군장들이 다스리는 나라. 사마는 신지읍차라는 군장이 다스렸으나 재정 분리로서 여기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따로 관할하고 있었다를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세요.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원래 대표적인 유물은 저번 시간에 미송리식 토기랑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했지만 여기 비파용 동검도 들어갑니다. 교과서에 비파용 동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비파용 동검 중심으로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구역인 소도가 있었다까지 여기까지가 학습 확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는 우리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고대 국가. 요거랑 중앙집권 국가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로 여기 나와 있죠.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들이 여기 전반적으로 쭉 나오는데 그 특징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국가들이 많다. 중앙집권 국가들은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거는 국가 발전 단계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국왕이 다스리던 지역은 딱 중앙만 다스렸었고 지방의 족장들은 건드렸다 못 건드렸다? 건드리지 못했다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이 지방에 있는 족장들까지 국왕이 전부 다 정복해버린 거야. 정복해버려가지고 지방을 다 먹어버리고서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을 자기 밑에 관리들로 거느리고 그다음에 국왕이 직접 임명한 관리들을 지방으로 파견하는 형식인 중앙집권 국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정복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 가지고 왕이 여기저기 다 쳐들어가서 지방의 부족장들을 굴복시키는 상황이 중앙집권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왕권이 강화가 되겠죠. 그 왕권 강화의 지표 중에 왕권 강화를 나타내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왕위 세습, 즉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아도 될 만큼 왕권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나라들이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고, 특징부터 체크합시다. 특징부터 좀 체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의 세 번째 특징은 각 부족의 독자성이 약화가 돼서 얘네 각 부족은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부족은 원래는 편집을 써야 되겠다. 원래 각 부족은 자기의 독자적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로부, 지금 고구려를 예로 드는 겁니다. 소노부, 순노부, 그 다음에 여기는 연노부, 국왕은 게루부라고 하는 부족이었었어요. 그래서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 각 지역을 자기가 왕처럼 다스리는 시대가 연맹왕국 시대였었는데
옛날에는 부의 독자성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이 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서 국왕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즉 행정구역 명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인천도 동부, 서부, 남동부 그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 동부, 북부, 서부, 남부 이렇게 총 행정적인 구역으로 그냥 부족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은 각 지방의 부족장들은 자기들만의 관리를 자기들이 따로따로 거느리고 있다고 했었죠. 이 관리라는 건 원래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원래는 니네가 일반적으로 알게 관리라는 것은 왕만 가지고 있는 거야. 왕만 관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 외에 왕 이외의 부족장들도 자기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중앙집권 국가에서부터는 모든 관리는 누구만 거느리게 된다? 왕만 거느리게 되는 거야. 왕만. 그렇기 때문에 각 정복한 지역에 따라서 손오부 족장, 전로부 족장 얘네들도 왕 밑에 관리로 들어오는 거야. 전부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로부 족장이 제일 센 놈이야. 그러면은 얘는 관리 등급을 줄 때 높은 걸 줘야 되겠어? 낮은 걸 줘야 되겠어? 높은 걸 줘야 되겠어? 낮은 걸 줘야 되겠어? 당연히 높은 걸 줘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점령했어.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한테 몇 등급 관리를 줄 거야? 당연히 1등급 관리를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약한 나라라기보다 좀 작은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좀 낮은 하위 등급의 등급을 주고 뭐 일본은 그냥 그 새끼들은 그냥 노예. 걔네들은 그냥 노예야. 관리는 뭐 관리야. 그런 식으로 관리들의 등급을 지정해 줬던 걸 관등제라고 합니다. 관등제와 그리고 관리들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다르게 해서 맨 위에 등급은 뭐 빨간색, 우리 사극에 보면은 관리들마다 옷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렇게 관리들의 공무원 복장을 제정했다 해서 이걸 공복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앙집권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이야. 연맹왕국 국가에서는 공복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각 지방마다 다 지들 옷 따로따로 입고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 중심으로 다 편입됐기 때문에 왕 밑으로 쭉 서열화시키는 거야. 왕 밑으로 쭉 서열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각 국가마다 관등제가 있는데 백제는 좌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외에 16관등이 있었고 16개 관등. 잠깐만. 형광펜을 칠해야지. 형광펜. 정복활동 형광펜. 왕권 강화, 왕위 세습, 형광펜.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관등제 공복을 제정했다. 좌평은 그냥 놔두고 16개의 관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등급이 총 16개 등급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 지금 9급 공무원인가 10급 공무원인가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대대로 이벌자 다 국무총리 이름들이야. 국무총리 이름들이고 그 밑에 몇 개의 관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는 정확하지 않아. 10개 정도 있다 그런 뜻이야. 10개 정도. 기록마다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자, 요게 중앙집권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고 특징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 나왔죠. 5번째 특징을 봅시다. 5번째 특징은 지방행정조직을 정비를 해서 지방행정조직을 정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의 각 부족들의 자기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연맹왕국 시대에는 지방을 왕이 건드리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다 합쳐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동서 남북으로 행정적인 구역으로 명칭을 정하고 지방행정조직을 정비를 해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5개의 행정구역으로. 아까 여기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한다 그랬죠. 총 5개의 행정지역인 지역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에는 지방관이라는 것을 파견합니다. 지방관은 각 지역에 그 지역에 그냥 짱이야. 그 지역에 만약에 여기 인천 지역에 왕이 지방관을 파견했다 하면 그 사람이 거의 인천시장이 되는 건데 인천시장인과 동시에 군사지휘관의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군지휘관. 대부분 당시 옛날 시대에는 그냥 군지휘관이 최고 짱이었으니까 시장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 말단 행정구역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도림동 같은 경우 도림동은 그러니까 시장은 왕이 임명해.
근데 도림동의 대표자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향토 세력, 토착 세력이 그 지역의 어떤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뭐 세금 걷거나 하는 것들을 다 담당을 했었던 사람이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림동에 원래 그러니까 고향이 도림동인 사람이야. 고향이 도림동인 사람이 지방 행정의 말단 행정구역을 담당했었다. 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정도까지도 이제 말단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고, 시장 같은 이제 굉장히 큰 지방의 짱은 왕이 직접 임명해서 보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다음 특징,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만 일단 쭉 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빈칸은 이따가 좀 이따 채울 거야. 자, 그래서 율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반포를 한다. 법령을 반포를 합니다. 법령을 반포를 한다. 왜냐하면은 여기 연맹왕국일 때는 역시 각 부족마다 법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왕이 자기 법을 만들어도 얘네가 안 따라. 자기 지역마다 고유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법을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스스로 지켰는데, 이렇게 합쳐졌죠.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합쳐졌기 때문에 국왕의 법률인 무슨 령을 반포한다? 법령인 율령이라고 하는 걸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령이라는 걸 반포를 하고 나서 다 통일하는 거죠. 모든 법령을. 그래서 이 율령을 반포하는 왕들 이름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소수림왕, 신라의 법흥왕. 얘네는 중요 표시하고 보겠습니다. 백제는 율령 반포의 기록이 있긴 있는데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교공인. 불교공인은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옛날에 연맹왕국일 때는 각 지역마다 믿는 종교가 다 다르겠죠. 다 다른데 이제 왕이 불교 하나로 다 통일을 시키고서 왕 자체 자기가 그냥 부처라고 해요. 이걸 왕즉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장려를 해서 왕권 강화에 이용을 합니다. 왕권 강화와 사회 통합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로서 불교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당시 각 지역에 불교를 공인했던 왕, 불교를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건 처음 인정했던 왕들이야. 이 왕들의 이름은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불교를 공인해서 사회를 통일했다. 사회를 이제 종교적으로 통일을 했던 거죠. 지금도 종교 다르면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 그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여기 연맹왕국 때 종교가 다르면은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 이 당시에서도. 그랬었는데 이제 왕이 불교 하나로 다 통일을 해가지고 국가를 통합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었다. 내가 말이 좀 빠르나? 2배속으로 듣기 어렵나? 1배속으로 들어 그냥. 알겠죠? 요게 중앙집권 국가들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 이거 이외의 빈칸들을 조금 채우겠습니다. 이외의 빈칸들을 좀 채우겠습니다. 지금 몇 분 찍었나? 수업을 12분, 1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복 활동이 활발했던 각 시기의 국왕들 이름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태조왕, 그리고 얘는 누구지? 고이왕, 내무랑. 초기에 중앙집권 국가가 발전했던 시기에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왕들입니다. 정복 활동과 관련된 왕들이거나. 태조왕은 옥저를 먹습니다. 옥저를 먹어요. 얘가 몇 대 왕인지 그 정도는 상관없고 대략 한 100년대쯤의 왕이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다만 우리가 연도 자체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앞뒤의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순서. 연도 자체를 시험 문제로 물어보진 않아. 연도 자체를 시험 문제는 물어보지는 않으니까는 앞뒤 순서 정도는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동지방 진출을 시도합니다. 시도했다는 건 근데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게르부고시. 연맹왕국 표에서 보기는 봤지만은 왕이 포함되어 있던 당시 부족이 게르부였었는데 이 게르부의 고씨만 왕위를 할 수 있도록, 즉 전노부나 소노부나 순노부나 연노부한테 왕위를 뺏기지 않아도 될 만큼 왕권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요게 왕위 세습과 관련된 내용이야. 게르부고씨의 왕위 세습권을 태조왕 때 완전히 확립한다. 다른 부족한테 안 뺏기고 게르부에서만 왕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이왕. 고이왕은 원래는 백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소국으로 시작했겠죠. 얘도 근데
마한 지역을 고이왕 때 다 차지를, 마한 지역이 아니라 한강 지방, 요 한강 주변 지방을 다 차지합니다. 고이왕 때. 나중에 근초고왕 때는 여기 마한 지방까지 다 차지를 해요. 마한 지방까지 다 차지를 한다. 그리고 중앙 관등 제도를 정비를 해서 6개의 좌평, 여기 좌평이 나오죠. 좌평과 16관등이 성립이 되고, 율령반포가 백제가 기록이 없나? 어쨌든 백제 고유왕이라고 알지 말고 그냥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무랑은 김씨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김씨 세습권을 확립한다. 이 내무랑은 근데 좀 중요한 게 얘가 근초고왕이랑 근초고왕이래. 광개토대왕이랑 좀 관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광개토대왕이 도와줘가지고 쳐들어온 일본 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 왕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다 알아둬야 돼요. 왕이 김씨 왕위 세습권. 당시 신라도 박혁거세가 처음에 국왕을 하다가 나중에 김씨가 왕을 하기도 했고 석씨가 왕을 하기도 했고 총 6개 부족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박석 김씨가 왕위를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6개 부족이 있었어 신라는. 근데 나중에 여기 내무랑 때부터는 완전히 무슨 씨만 왕을 하게 된다? 김씨만 왕을 하게 되는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립간이라고 하는 대군장, 대부족장, 대수장이라는 의미의 지배자의 칭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의미는 지배자의 권위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자를 붙였다는 거는 나 되게 세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왕권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내무랑 이후에 지증왕 때부터 공식적으로 중국식 호칭인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왕은 중국에서 온 한자죠. 이것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다른 말로 불렀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말이야. 이사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들을 채우면은 각 지역의 회의체 이름들. 고구려의 회의는 제가회의. 회의체 이름도 중요하니까 다 기억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회의들 이름. 이 회의는 원래는 연맹왕국 시대 때 각 지역 부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였었는데, 중앙집권 때부터는 왕이 국무총리한테 맡겨가지고 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게 했던 제도입니다. 요 회의는 왕권을 약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옛날부터 왕이 마음대로 못하게끔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던 제도였었기 때문에, 국왕도 물론 같이 있었지만 다른 부족장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쪽수가 돼요, 안 돼요? 왕이 안 되죠. 얘네들은 항상 거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왕하고 다 사이가 안 좋아. 전부 다 왕하고 다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사이가 다 안 좋은 사람들이라서 얘네들끼리는 그래도 또 같은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그 목적에 따라서 왕한테 좀 대립되는 그런 회의체를 운영을 했었던 게 바로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이거 이름은 꼭 기억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생기죠. 귀족 중심의 신분제도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명했던 것은 신라의 골품제도. 이것이 골품제도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골품제도는 신분제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신분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인 혹은 일상생활까지도 규제되는, 예를 들어서 신라 골품제도에서 육두품 골품제도 어딨냐? 신라의 신분제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인데 육두품은 요 이상은 승진할 수 없어. 요 위에 1에서 5등급까지는 승진할 수가 없었었어. 그리고 옷 색깔도 지금 다 다르죠. 그리고 집을 지어도 몇 평 이상은 집지를 못해. 이 육두품부터는. 근데 진골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 진골은 왕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오두품까지는 또 신발 크기, 옷 크기 그런 것까지 다 규정을 해서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했었던 제도가 바로 골품 제도였었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